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 38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0.64% 하락해서 344.57. 소폭 내렸죠. 2.2포인트 내린 거니까 크게 내린 건 없고 살짝 내렸습니다. 보시면 335가 상단선이잖아요. 아직도 9포인트, 9포인트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말로 가는 거잖아요. 6월 말로 가는 건데 올라가고 싶으면 개인한테 현물을 매도시키고 조정하고 싶으면 개인한테 현물을 매수시키는 거죠. 오늘은 뭐 조정했으니까 당연히 개인한테 매수를 시켰겠죠. 그러니까 차트가 움직이는 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요. 저 상단선이 있는데 상단선 위로는 절대 못 올라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상단선 위로 올라가려면 개인한테 현물을 막 매도하게 주는 거죠. 그럼 올라가요. 그러다가 위로 올라갔는데 내려가고 싶어. 그럼 반대로 개인한테 현물을 또 막 매수하게 시키는 거죠. 그럼 윗꼬리가 쭉 달린다는 얘기죠. 자, 거래량이 7644 지금 6376 뭐 계속 늘고 있겠죠. 월봉은 다시 상단선 부근으로 왔습니다. 344.32, 344.57. 그죠? 올라간 것만 토해냈어요. 근데 지금 이슈가 뭐냐면, 이게 위쪽에 그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1이 348.9 몇에 있거든요? 안 찍었어. 오늘 348.18까지 찍었어요. 좀 아쉽다. 찍지. 찍으면 아예 완전히 다 끝냈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안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상관일까? 348.93. 그러니까 한 0.8? 0.8 정도만 더 올라가면 찍을 수 있었는데 안 찍었다라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어쨌든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는 못한다예요. 335, 그 다음에 344.32 이게 다 상단선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매수자는 그냥 홀딩만 하는 거지. 여기서 뭐 신규 매수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겠다고 신규 매수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거래량이 몇 프로냐? 39.69. 39.69예요. 오늘 거래일 수로 며칠이냐? 6월 6일 빼야죠. 하나, 둘, 7번째. 그죠? 7거래일 됐으면 5로 잡아도 35%거든요? 5로 잡아도 35%인데 39.69니까 5% 정도 느는 거예요. 5로 잡아도. 근데 21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1거래일이면 더 늘고 있는 거죠. 자, 거래량은 늘고 있다. 월봉은 거래량이 는다. 월봉이 거래량이 는다라는 거는 거래량 투자 심도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것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음 달에는 거래량 투자 심도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8월 달에도 여기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거래량 투자 심도는 계속 위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양봉을 버틸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음봉으로 뒤집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음봉으로 뒤집어지면 거래량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악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게 월봉이 음봉으로 하락해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악재로 작용하는 거고 이게 양봉으로 끝나면 그나마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뭐 이게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지금 어떤 모양새랑 비슷하냐면 여기 TMF 보시면요. TMF 보시면 지금 이봉 있죠, 이봉. 이봉의 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양봉을 유지하면
양봉을 유지하면 거래량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음봉으로 죽었잖아요. 음봉으로 죽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위로 간다고요. 거래량이 위로 가고 이게 내려가. 투자 심도 내려가고 거래량 위로 가면 이렇게 빠지는 거죠. 예. 뭐 1년 빠지잖아요, 1년. 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거래량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엔 거래량은 거의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예. 이 형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데 투자 심리도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거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투자 심리도가 올라갈 거면 양봉을 유지할 거고 예. 만약에 내려갈 거면 이게 음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 이게 양봉을 유지하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겠다라는 소리고 이게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 거래량은 악재로 쓰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 6월 말 기준으로 322가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322 위에서 끝나면 상방이 유리하다. 네, 상방이 유리하다. 322 아래에서 끝나면 상방이 유리하다가 아니라 거의 하방 확정이지 않을까. 네, 322 아래에서 끝나면 거의 하방 확정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344잖아요. 그러니까 한 22포, 네, 22.5포인트 정도 내리면 그러면 이제 하방에 유리한 흐름이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안 내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방에 유리한 거예요. 윗꼬리의 크기에 따라 이제 유불리가 정해지겠지만 그래도 상방에 유리한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상방을 본다 그러면 322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은 이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하단선 아래에서 움직이잖아요. 매도 못해요. 매도 못합니다. 눌러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분석할 때 그 얘기했죠. 그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은 넘지 않을 거다. 종가가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종가가 346인가요 여기가? 346 아래에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반등도 오고 뭐 이래저래 흐름이 나올 텐데 어쨌든 금요일 종가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은 이미 하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는 하방을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여기 지금 현재 만들어진 고가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매도를 해야 되니까 매도는 제가 봤을 땐 348.9 넘어야 될 것 같고 그 수치가 아니면 그냥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하단선 아래 내려와 있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보다도 낮기 때문에 매도하고는 상관없는 위치까지는 왔다라고 보여져요. 자, 거래량은 몇 프로 나왔냐? 21.75% 나왔습니다. 21.75%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 거래량은 증가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주봉도 거래량이 늘 거고 월봉도 거래량이 늘 거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늘 거니까 이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주봉은 하락할 확률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일봉 하단선에서 끝났고 추세 죽었을걸요? 일봉은 추세 죽었어요. 일봉은 추세 죽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느냐 오르느냐 그게 관건일 거예요. 오르면 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끌어올리겠죠. 끌어올려도 상관없어요. 주봉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리면 일봉이 추세가 죽어서 또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락이 맞다면 지난주 저가 깰 거예요. 지난주 저가를 깨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하락의 구조다. 그러면 저가 340.48 정도는 붕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려? 그러면 국내 증시는 이제 340대를 붕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하락하기에 좋은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거 아니면 지난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매수하셔야 돼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선물 월봉 여기도
상단선 부근까지 왔겠죠. 예. 상단선이 345.86. 예. 조금 더 내려와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주봉은 완전히 예. 하단선 누르고 있을 거고요. 여기 찍었잖아요. 이 보이시죠? 예. 찍고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얘도 지금 거래량이 꽤 나와. 볼까요? 주봉 얼마나 나왔나? 예. 41% 나왔어요. 이거는 100% 늘어요. 100%. 예. 그럼 이게 메뉴로 올라갈 거잖아요. 메뉴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벌써 예.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 이번 주는 고가보다도 높고 그다음에 종가보다도 높아.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높은 거기 때문에 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넣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빼잖아요. 올라가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가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 중간에 고가가 어디를 찍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냥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종가는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단선은 다 썼어요.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에는 아래 열립니다. 예. 이거 보시면 다음 주에 이렇게 내리면 아래 열려요. 예. 아직 닫히네. 그럼 아직 안 죽었네요. 예. 더 내려야 돼요. 죽이려면. 더 내리려면 죽이려면 더 내려야 됩니다. 생각보다 하단선이 세네. 자, 일봉은 예, 죽었다. 일봉은 죽었습니다. 요거 예, 아래로 누웠어요. 예, 요렇게 누웠죠. 예. 괜찮은 흐름이긴 해요. 일봉은 무너졌다고 봐야죠. 일봉은 무너졌고 그러면 이제 올라갈 거면 갭상승해야지. 예? 올라갈 거면 갭상승해야 돼요. 이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매도는 못해. 예, 저런 구조에서는 매도 못합니다. 지금 이거는 외국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 예, 그래서 내려갔으면 좋겠다. 예,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깨고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예, 이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랑 여러분 매도하세요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월봉에서 매도하려면 선행 스팸 완 정도는 터치해야 되니까 348.92 예, 그 위로는 한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하방을 공략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예, 주봉의 하단선이 강하기 때문에 매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예, 이번 주에 그냥 음봉으로 끝나면 다음 주에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내리길 바란다. 그게 끝입니다. 내리길 바란다. 자, 개인이 3,448억 샀고 외국인이 3,409억 팔았고 기관이 152억을 팔고 선물은 7,511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 개인이 샀어, 선물을. 보통은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받는데 오늘은 개인한테 몽땅 줬어요. 개인한테 몽땅 줘가지고 지금 개인이 매수 포지션을 바뀌었어요. 선물 697억 매수됐고 외국인은 4,976억 매도입니다. 예, 하루 만에 싹 바뀌었어요. 참, 도깨비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6월 시작해서 현물은 외국인 겁나게 산 것 같죠? 609억 샀어요. 609억. 예, 6월달 돼가지고 외국인이 매수한 현물은 609억입니다. 근데 개인이 1조 3천억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물을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기관이에요. 기관. 예, 금융투자가 지금 현물을 많이 매수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예, 개인이 많이 매도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지금 외국인은 특별하게 막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샀다 팔았다 그것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보면 매도할 생각 없어요. 예, 주봉 보면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안 들어요. 예, 저런 차트를 보고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알아서 저 봉을 죽여야 돼요. 현재 있는 주봉은 매도를 할 봉이 아니라 외국인이 봉을 잘 죽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예. 제가 매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아, 저거는 외국인이 좀 죽여줘야겠다.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는 게 진짜 좋은 자리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봉이 내려도
그런 생각 안 듭니다. 근데 다만 종가는 내릴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막 위아래를 흔들어도 금요일 종가쯤 되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에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자,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